안녕하십니까. 군용플러스 군용쌤입니다. 우리는 오늘 1920년대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항일 민족운동이라고 해서 실력 양성운동이라든지 혹은 사회운동, 학생운동, 그리고 신관회의 설립까지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외로 돌아가서 국외에서 어떻게 일본과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했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장 독립투쟁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의열단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의열단이라는 단체는요, 김원봉에 의해서 만들어져서요, 의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열활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본이 세운 주요 기관에 폭탄을 투척한다든지 주요 요인을 암살한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의열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이번에 영화로 많이 나왔어요. 암살이라는 영화, 그리고 밀정이라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암살, 밀정, 이 모든 것이 의열단의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의열단. 거기서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의열활동은 어떻게 전개했냐면은 박재혁이라는 사람이 부산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다든지, 김익상이라는 사람이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하고, 김상옥은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나석주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또 폭탄을 투척한다라든지 이런 폭탄 투척을 통해서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계속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의열단의 의열활동은요, 나중에는 군관학교 입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의열활동만으로는 독립운동을 할 수 없다. 좀 더 체계적인 조직, 군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김원봉 및 의열단이 느끼고요. 이제 이들이 군관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과 전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비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의열단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무장 독립투쟁은 이제 우리가 1920년대 봉오동 전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920년 6월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는요, 홍범도 장군이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요, 자, 간도로 침입해온 일본군을요, 격파했습니다. 대한독립군이라는 군대를 이끌고요, 일본군을 격파했습니다. 실제로 게릴라 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을 산 깊숙한 곳에 끌어들여서 일본군을 격파했다는 거죠.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아시겠죠? 자, 그러자 일본은 여기에 화가 나서 훈춘사건이라는 것을 자행합니다. 이 훈춘사건은 뭐냐면은 일본 경찰서를 습격하게 했어요. 이때 당시에 만주에는 마적대라는 게 많았거든요. 도적입니다. 도적들, 총을 소지한 도적이었는데, 이들 마적대를 이용해서 일본 경찰서를 습격해라, 이렇게 일본이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서가 습격을 당하는데요. 이 일본 경찰서 습격한 것이 독립군이다, 우리 이거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해서 군대를 파견하기 위해서, 일본이 군대 파견을 위해서 이렇게 명분을 만든 거죠. 훈춘사건이라고 조작한 겁니다. 일본이 조작을 해서 실제로 일본이 군대를 파견합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 군대를 파견하자 청살리에서 이제 우리 독립군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기서 청살리 전투가 일어납니다. 청살리 대첩이라고 부르죠. 김자진 장군이 서로 군정서를 이끌고요, 일본군을 격파합니다. 물론 이 청살리 전투에는 대한독립군도 여기에 일부 관여를 해서 도움을 줍니다. 어쨌든 우리 독립군들이 서로 감도에 있는 우리 독립군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요, 일본의 군대를 무찔렀다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 1920년대 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여러가지로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도에서 정착했던 우리 독립군들이 일본군을 무찔렀다라는 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는 사건입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살리 전투 잘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결과입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살리 전투, 일본이 두 차례 패배를 당하죠. 일본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감도참변을 일으킵니다. 감도참변은 뭐냐면은,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살리 전투를 독립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도에 사는 조선인들이 이들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을 가만둘 수 없다라고 해서 감도에 사는 조선인들을 모두 학살해버립니다. 마을도 불태워서 없애고요, 조선인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이 간도 참변이 일어나자 독립군들은 더 이상 간도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왜냐면 이대로 계속 하다가는 조선인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고 독립군들도 색출당하게 되고 이동해야겠다. 그래서요, 소련이라는 곳에 자유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소련의 자유시, 지금의 스보보든이라는 곳인데요,
러시아의 스보보든이라는 지역인데 자유시라는 곳을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기 위해서 이때 만들어졌던 단체가 대한독립군단입니다. 실제로요, 아까 전에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대한독립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북한도 쪽에 보면 대한독립단이라는 단체도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런 대한독립단과 대한독립군을 합친 의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런 대한독립군단을 모아서요, 간도에 있는 모든 독립단체를 대한독립군단에 편성해서 자유시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안타까운 사건을 써놨죠. 자유시 참변이 일어납니다. 대한독립군단이라고 모아서 자유시로 이동했는데요. 소련군이 무장 해제를 요구합니다. 너희 우리 소련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제해라. 독립군들 너희 가지고 있는 무기 다 버려라. 독립군들은 그 무기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자산이거든요. 그들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무장 독립투쟁을 할 수 있는 자산. 당연히 무장 해제를 거부했겠죠. 그래서 소련들에게 무차별 학살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자유시 참변입니다. 물론 이 자유시 참변 과정에서는요, 소련군의 학살도 있었지만요, 이 대한독립군단 내 지휘권을 둘러싸고 지휘부들의 갈등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단체를 하나로 모으다 보니까 누가 이것을 지휘할 것인가, 이 지휘를 할 수 있는 그 지휘부들이 갈등을 했고, 그 갈등 과정에서 또 서로 간의 전투도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안타까운 사건, 내분 그리고 소련군의 학살 이런 것들 때문에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고, 실제로 이때 수많은 간도에서 활약했던 수많은 독립군들, 영웅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죠. 자, 이대로 1920년대 무장독립투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말 다행이죠. 자, 1920년대 근데 중반에 오면 삼부 통합운동이 전개됩니다. 중반에 오면 삼부 통합운동이란 것은 뭐냐면, 이제 자유시 참변 이후에 다시 간도에서 스물스물 이제 독립운동을 위한 노력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실제로 이때요, 일본이 미스야 협정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이 교과서에는 없는데요, 미스야 협정은 뭐냐면은 일본이 중국 군부와 여러 가지 조약을 체결한 겁니다. 중국 군부가 어떤 조약을 체결했냐면은 중국인들이 조선인 독립군을 잡아오면 돈을 주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간도에서 조선인들이 독립운동을 못하게 막아줘 이러면서, 사실 간도 내에서 독립운동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이 1925년에 만들어져서 일본들이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이제 약간 색출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친일파도 많이 양성되고 있었고, 여러모로 독립운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스야 협정, 치안유지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모로 독립운동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힘을 한번 모아보자 라고 해서 형성됐던 것이 3부입니다. 이 3부가 바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입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참의부는 임시정부와 연계된 세력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임시정부와 연계된 세력이다. 정의부는요, 군대활동, 군사적 활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였습니다. 어쨌든 군사적 활동. 자, 그리고 신민부는요, 그러니까 자유시에서 돌아온 세력들, 자유시에서 돌아온 독립운동가들이 만드는 세력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정부가 구성됐다는 거예요. 참의정부, 정의정부, 친민부. 이들은 각각의 정부를 갖고 있었어요. 정의부 같은 경우는 지청천과 밀접하게 연관됐고요. 지청천과 밀접하게 연계됐고요. 신민부 같은 경우는 김자진과 밀접하게 연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지청천, 김자진. 지청천 장군, 김자진 장군.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 뒤로 하고요. 이렇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각각의 단체가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 이 세 개의 단체를 통합해보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활동. 그래서요, 북만주에 혁신의회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남만주에 국민부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혁신의회. 자,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하나로 합치자라고 해서 혁신의회, 국민부가 만들어지고요. 이 혁신의회와 국민부는 나중에 1930년대요. 한국 독립군 그리고 조선혁명군으로 이어집니다. 한국 독립군은 1930년대 지청천을 중심으로 해서요, 일본군을 만주에서 엄청나게 격퇴했던 여러 가지 전쟁을 수행했던 단체고요.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을 중심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1930년대 만주에서 일본 군대를 무찔렀던
군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192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3부 통합운동이 전개돼서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들이 통합운동을 했고 이들 통합운동은 나중에 1930년대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오늘 의열단,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그리고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로 이어지는 3부 통합운동을 배웠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봉오동 전투, 훈춘 사건, 청산리 전투,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 통합운동, 혁신의회, 국민부, 봉오동 전투, 훈춘 사건, 청산리 전투,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 통합운동, 혁신의회, 국민부.